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206번째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3. 국기개양식과 하강식. 몇 년 전 개봉되어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6.25 동란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여러 사회상들이 그 영화 속에 담겨 있었는데, 그 영화를 통해 추억이 소환되었던 장면 중에 국기 하강식이 있었죠. 월남전에 참전하려는 남편과 이를 말리려는 아내가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국기 하강식이 시작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이에 남편이 먼저 일어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울고 있던 아내도 주변 사람의 따가운 눈총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일어서서 하강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기 하강식 또는 하기식이라고도 하는 이 행사는 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군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점차 확대되어 전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후 6시, 겨울에는 오후 5시만 되면 국기 하강식 방송이 흘러나오고, 모든 사람들은 부동자세로 서 있거나 태극기가 보이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한 것이겠지요. 나 같은 경우 국민학교 시절에는 안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운동장에 단체로 모여 엄숙하게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국기 하강식이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강력히 추진할 사람이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관공서에서 하강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예전처럼 뻑적지근하게 하는 행사는 아니었고, 그저 국기를 내리는 의식으로 국기가 보이는 위치에 사람들만 참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군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날마다 아침에 국기를 개양하고 저녁 때 국기를 하강했지만, 특별한 의식이나 행사 없이 그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만 부동자세로 서 있거나 거수경례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저 담당하는 병사들만 시간 맞춰 나와서 엄숙하게 국기를 개양하고 하강하는 의식을 거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981년까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2년에 접어들면서 국기 개양과 하강 시에 군인으로서 경건한 마음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육격과 산악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인 8월쯤 국기 개양식과 하강식에 대한 지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전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앞으로 국기 하강식을 일주일에 한 번 대대 통합으로 실시하고, 연대 통합 하강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통합 행사가 없는 평상시에도 국기 하강식 방송이 흘러나오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병사는 즉시 행동을 멈추고 기립하여 부동자세를 취하고, 국기가 보이는 곳에서는 국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무반 안에서도 국기 강화식 방송이 나오면 일어나 부동자세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강식뿐 아니라 아침에 실시하는 국기 개양식도 대대 및 연대 통합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기 개양은 대대본부 요원들 3명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보통 아침 7시에 개양을 하는데, 그 시간이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 많은 병력들이 연병장을 오갔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개양식도 통합으로 실시할 것이고, 통합 행사가 실시되지 않는 평소에도 국기 개양이나 강화식 방송이 흘러나오면 그 자리에 서서 부동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녁 때 하강식 시간인 하절기 18시는 하루 교육을 마치고 내무반에서 정비나 휴식을 하는 시간이었고, 동절기는 4시 50분에 교육을 마치고 막 내무반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어서 연병장에는 별로 사람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국기를 개양하고 하기하는 요원들만 엄숙하게 거행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병력이 내무반 안에서까지 하강식에 참여해야 하는 또 다른 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교육사단에서 대대통합 또는 연대통합 국기 하강식이 거행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각 중대 또는 대대 단위로 훈련 일정들이 빽빽하게 짜여져 톱니처럼 돌아가는 상황에서 전 부대가 모여 통합 행사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982년을 마무리하는 지금까지 내가 참가한 대대통합 개양식은 한두 번, 하강식은 서너 번 정도 있었고, 연대통합은 하강식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대나 중대가 훈련 중이라서 참가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1982년 9월 17일 금요일, 이날은 연대할 시티를 앞두고 우리 중대는 그 준비 과정으로 비상시 행동요령을 시범하기 위한 시범조 연습이 있었습니다. 비상 발령 시 상황 전파와 출동 준비를 갖추면서 각자의 임무 카드에 적시된 임무대로 수행하는 것을 시범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다가 17시에 거행되는 연대통합 국기 하강식에 참가하기 위해 16시 30분에 대대를 출발하여 이대대 연병장으로 갔습니다. 통합 하강식 행사라고 해도 별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단독 군장으로 복장을 갖춰 집합하여 경례하고 하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해산하는 것입니다. 연대장에 훈시도 없었고 다른 순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10여 분 행사를 하기 위해 업무가 끝난 이후 다시 복장을 갖추고 집합하고 이동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을 뿐이었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매달 한 번씩 실시하겠다던 연대 통합 행사는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다만 대대통합 하강식은 몇 차례 거행되었습니다. 처음 대대에서 통합 행사할 때에는 대대장의 간단한 훈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그나마도 생략하더군요. 하긴 국기를 하강하는데 특별히 훈시할 말이 없었겠지요. 아무튼 1982년은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은 해였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